수성 랜드마크 TV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상가 건물 이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가 권리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의 유형으로서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이 되며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그동안의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입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될까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횟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횟수 방해 행위는 첫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즉,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이겠죠. 두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네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지난 경우에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10년이 지난 이유라 할지라도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한산보증금 내의 임대차 계약만을 적용 범위로 하지만 권리금 보호 조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직접 권리금을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목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 보증금을 제시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된 법률인데요.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임대인은 현재의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 임차인과 협의하에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차임 및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지급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특별히 임차인이 협조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임차인이 신용불량자라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전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 신규 임차인의 자격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의 상권이나 영업 종류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다른 업종과 신규 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놓고 1년 6개월 이내에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횟수 방해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약은 무효이나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횟수 방해 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는 못합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라는 부분에서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라도 상가 건물 임차인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그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 번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금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섯 번째,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여섯 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일곱 번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조항이 배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수석 랜드마크 TV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